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 5강이야.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자. 첫 번째 글을 읽어보면 중요한 말은 뭐냐면 요거야.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다. 사회학자는 자기의 의견에 따라 생각에 따라 가정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라고 말했어. 자기 생각을 포함시키지 말아라. 라는 얘기지. 두 번째, 그와 똑같은 내용이야. 제3자의 관점을 취해야 한다. 라고 했거든. 당사자가 되지 말란 얘기야. 당사자가 되면 생각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시각을 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만 해라. 라는 얘기야. 그러면 둘 다 가치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돼. 라는 거야. 그러면 1번부터 5번 중에 객관적인 태도에 해당되는 내용을 고르면 걔가 답이 되겠다. 1번. 사회문화 현상은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대. 다른 사람과 내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 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무슨 태도야? 마음을 활짝 열었잖아. 개방적인 태도지. 2번.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시 주관적인 가치와 개인의 생각과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배제해야 한다. 가치를 배제시켜라. 이게 바로 무슨 태도야? 객관적 태도지. 그러면 답은 2번이네. 그러면 3번은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해라. 우리 사회를 기준으로 다른 사회 문화의 현상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사회의 사회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그 현상을 이해해야 해. 라는 게 뭐야? 상대주의적 태도지. 그러면 3번은 상대주의. 4번은 사회문화 현상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그 이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래. 요거는 성찰. 성찰적인 태도는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볼 때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말라는 거야. 이 사회문화 현상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이 사회문화 현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안에 있는 것까지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이런 걸 성찰적 태도라고 합니다. 또한 성찰적인 태도에서는 자기의 연구의 과정도 끊임없이 되돌아보면서 좋은 점이 있으면 부각시키고 나쁜 점이 있으면 고쳐야지. 이렇게 자기의 연구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자세도 성찰적 태도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5번.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대.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지녀야 되는 태도는 몇 가지가 있었어? 4가지가 있었지. 기억, 시옷. 개방적, 객관적, 상대주의, 성찰. 4가지 태도가 있었는데 5번 같은 경우는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얘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답은 2번. 2번. 얘는 지금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과 관련된 내용을 구분해라 라는 거야. 누가 가치 개입이고 누가 가치 중립인지 살펴보자. 첫 번째 가는 뭐라 했냐면 객관성. 학문의 객관성을 위해서라고 했거든. 그러면 학문의 객관성을 위해서는 가치를 중립 유지해야 돼. 가치를 개입해야 돼. 가치를 중립시키는 태도를 지녀야 되겠지. 그래서 가는 가치 중립. 나는 그런데 연구 과정에서 사실 어떠한 가치 판단도 전제하지 않는 연구는 불가능하다 그랬거든. 예를 들어 주제를 선정할 때는 자기가 판단했을 때 중요하다 또는 요건 필요하다 라고 판단되는 거,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거든. 이런 경우는 가치가 뭐가 된 거야? 개입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연구는 가치가 개입되는 것이 필요한 부분도 있더라라는 거거든. 그럼 나는 가치 개입에 해당이 되는 거야.
보기. 가.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불렀지? 그러면 이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조작적인 정의를 하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 문화적인 수준, 요거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로 우리가 측정 가능하게끔 구체화시킬 때 사람마다 그 문화적인 수준을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영화 본 횟수, 뮤지컬을 본 횟수, 어떤 사람은 오페라를 관람한 횟수, 이런 식으로 정의를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가는 가치 중립 아니고 가치 개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X. 수집된 자료를 통해 가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건 가치 중립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야. 내가 가설이 맞아, 틀려, 요걸 검증하는 건데 이 검증을 자신의 주관에 따라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신뢰성을 잃게 되겠지.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 가치 중립이 필요해. 디귿, 나는 가치 개입. 자료 수집 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선택한 건 가치 개입이 필요하대. 그렇지. 연구자가 선택하는 거니까. 질문지법을 선택할까? 문헌연구법을 선택할까? 실험법을 선택할까? 이런 것들은 가치가 개입되어 연구자가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가치 개입이 들어가도 괜찮다. 동그라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잠정적인 관계. 요거 가설이죠? 가설을 설정하는 것도 내가 탐구하고 싶은 거를 설정하는 거잖아.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는 일단 연구자가 이런 것과 이런 것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설정하는 거거든. 요거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리을도 맞았어. 그러면 답은 니은, 디귿, 리을 몇 번? 5번이 되겠네. 자, 3번 보자. 가, 나를 연구윤리 측면에서 평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자. 연구자 갑은 폭력물 시청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싶었어. 그래서 모집 공고를 냈고 여기에 지원한 실험 대상자들을 모아서 2개의 집단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는 자극적인 폭력물을 보여주었고 다른 쪽은 가족 드라마를 보여줬어.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폭력물을 시청하던 일부가 도저히 못 보겠다 호소하면서 실험 중단을 요청했대. 그런데 갑은 이를 무시하고 실험을 계속 진행한 거야. 갑은 윤리적이야? 아니네. 연구 윤리를 위배한 것 같아. 나 보자. 연구자 을은 공공시설 낙서 행위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몰래카메라를 활용했대. 벌써 몰래카메라야. 낙서 행위자의 행동을 그 카메라를 통해서 기록 분석했고요.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낙서 행위자의 차량 번호를 어머나 몰래 기록했어요. 그리고 관계기관을 통해 그들의 이름과 거주지 등을 세상에 몰래 수집했어. 그러면 지금 연구자 을은 몰래 시작해서 몰래 끝난 거야. 연구 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은 적이 지금 이 글에는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연구자 을은 확실히 윤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지? 연구 윤리를 위배한 게 곳곳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자, 1번. 가에서는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연구에 활용했어요? 그런 내용 있어, 없어? 막 연구자가 그 공고를 읽고 지원한 사람들의 정보를 막 수집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정보를 다른 연구에 활용했다. 이런 글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글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가라는 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2번. 가에서는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 대상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대.
그런 내용 있어 없어? 다른 사람한테 얘네들을 조사한 요 과정이나 결과를 자료를 다른 사람한테 유출했다. 막 이런 내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글을 읽고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 X 3번. 나에서는 연구 대상자에게 자발적인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몰래 했잖아. 뭐 그 이후에 알려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내용은 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서는 연구 대상자에게 자발적인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 답은 3번. 4번. 밑줄 친 기억부터 리을을 연구윤리 측면에서 적절하게 평가한 것만 골라보자. 연구자 갑은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했대이더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조사에 앞서 연구 대상자가 혹시나 응답을 중단하고 싶어 한다면 즉각 조사가 중단됩니다. 라고 설명하였대요. 연구 윤리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 전혀 없어. 그치? 니은. 그리고 갑은 진짜로 응답 중단을 중간에 요청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나는 연구 대상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결정한 거니까 그들의 답변은 다 폐기했다는 거야. 왜? 동의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폐기했대. 그러면 니은의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위배한 내용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디귿. 그런데 노인들이 연구 목적을 알게 되면 이 연구에는 영향을 미칠 거야 라고 갑은 판단했대. 그래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에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그지? 만약에 얘네들이 목적을 알면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사실을 밝히지 않고 목적을 알리지 않고 연구를 진행할 수는 있어. 단, 이 연구가 딱 끝난 다음에 발표하기 전에는 반드시 연구 대상자에게 목적을 알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갑은 발표 후에도 심지어 알리지 않았대. 그러면 연구 윤리를 위배한 내용이 보이네. 그리고 갑은 철저히 자본주의의 노예였어. 자신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관심을 갖고 있던 네모 기업이 연구의 자료를 요청하자 연구비 지원 좀 주세요 라고 해서 그 대가로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삭제했지만 나머지의 모든 연구 자료는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삭제했다 해서 연구 윤리를 위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이건 지금 연구 목적 외에 돈을 받고 연구 자료를 제공한 거잖아. 그러면 연구자가 지금 연구 목적 외에 자료를 활용한 거야. 그래서 연구 윤리를 위배한 내용이 보입니다. 그럼 보기 확인해 보자. 기억.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 윤리에 위배되지 않아요.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니은. 연구 자료 조작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구 윤리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자기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가설을 조금 기각시키는 자료일 것 같다라고 판단한 자료를 폐기했다면 자료를 조작한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중단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자료를 폐기한 거니까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다. 그러면 맞았어. 답은 1번. 5번. 똑같은 문제니까 바로 네모의 글을 읽을게요.
청소년의 팬덤 활동에 부정적이었던 갑은 중학생의 팬덤 활동이 소비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습니다. 갑은 그래서 연구 대상 중학생과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추가 조사에 대한 설명은 안 했어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 같지? 추가 조사에 대한 설명 없이 연구 대상자 중 특정 학생들에게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갑은 가설 검증을 위해 무성의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였습니다. 무성의하게 응답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쓸모없는 자료인 거지. 그래서 그런 자료는 삭제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는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 그 결과 가설이 수용되었습니다. 이후 갑은 방송에 출연하여 연구 결과를 설명하였습니다. 1번.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자료를 선별했나요? 무성의하게 응답한 자료는 쓸모없는 자료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분석한 거야. 그래서 1번 X. 2번. 면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글을 읽고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3번. 자료 수집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연구 대상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맞아요.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죠? 추가 조사에 대한 건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한 정보를 연구 대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거지. 갑자기 추가 조사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심층 면접을 실시해서 자료를 수집한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 6번. 똑같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빠르게 그냥 읽어보자. 연구자 갑은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습니다. 갑은 연구에 협조하지 않던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게 연구의 취지, 즉 목적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후에 면접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건 허락은 받았네. 자발적인 동의를 보장한 거야. 갑은 사회적인 약자의 권리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되는 답변은 제외했어요. 개인에 뭐가 들어갔어? 가치가 개입됐어. 갑은 이 자료를 통해 다문화 가정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가족 내 요인과 가족 외 요인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은 자기의 연구 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맥락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렇게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1번.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은 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2번.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알렸어요. 3번. 연구 자료 수집 과정에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됐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의 권리 신장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이게 연구자 갑의 주관적인 가치인 거야. 그래서 이 도움을 위하여 도움되지 않아 라고 판단되는 답변은 다 삭제했다는 거야. 자기의 의도대로 연구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마지막, 갑과 을의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갑은 온라인 수업에 나타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3개 초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둘이야. 누구와 누구? 교사와 학생. 갑은 수업 담당 교사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했대. 그럼 학생들의 동의는 안 받았단 얘기네. 온라인 수업에 접속하여 수업 장면을 관찰하였습니다. 을은 고등학생의 학생자치활동 참여 경험과 시민의식 간의 관계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땡땡 고등학교 장에 추천을 받은 남녀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습니다. 이후 을은 연구 대상자의 실명이 포함된 응답 자료를 유사 연구에 착수한 동료 학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보이죠? 갑에게서도 보이고 을에게서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서 다시 글을 되짚어 볼게. 1번, 갑은 수집된 자료를 임의로 조작하였습니까? 그런 부분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갑이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자료를 누락시켰다. 아니면 몰래 바꿔버렸다. 변경하였다. 그런 내용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1번은 위에 글을 보고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2번, 을은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어요. 유출했어요. 심지어 뭐까지 포함한, 실명까지 포함한 응답 자료를 유사 연구에 착수한 동료 학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 같습니다. 답은 2번.